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입니다. 수능이 이제 50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 촬영하는 시점에. 수능을 이제 우리가 맞이할 때 점점 긴장이 될 겁니다. 날씨도 점점 차가워지고, 맞죠? 우리의 긴장감은 더욱더 올라갈 건데요. 수능을 대비해서 제가 한국사 관련해서 학습 방법을 무엇을 알려드리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지난번에 9월 모평을 대비해서 봐야 할 필수 주제 TCC를 촬영했는데 그 TCC의 시즌2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대비해서 이 필수 주제 20도 있지만 그 전에 있는 9월 모평 대비에 있는 그 TCC도 꼭 봐주세요. 그래서 겹치는 내용 없고 새로운 내용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대비하는 TCC하고 수능 대비하는 TCC 이것만 보더라도 최저 등급 넘을 수 있도록 제가 핵심 주제 찍어 왔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9월 모평에서 1번 문제로 나왔던 선사시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는 주먹도끼, 동굴, 막집, 이동생활 여기에서 키워드하고 답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갈판과 갈돌 여기서 답이 나올 겁니다. 청동기 시대는 고인돌,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계급 발생.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TCC는 한 번은 뭐다? 한국사를 정리했다는 취지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처음부터 나는 아무것도 안 한 친구는 없겠지만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이것만 보고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굿. 자, 고대 국가의 특징입니다. 고구려에서는요, 태학, 경당. 이번에 9월 모평에서 3번 문제였죠. 임신 서기석을 주고 신라를 물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문화사에서 고구려 관련해서 무엇을 물을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태학, 경당 키워드 가지고 왔고요. 살수대첩하고 안시성 전투 이번에 언급될 수 있다는 거. 백제는 칠지도 근초고왕 때 일본에 넘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령왕릉, 그 다음에 신라는 임신서기석, 독서 3품과 책 읽고 3등급으로 나누어서 승진시키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국학, 불국사 석굴암 요것은 신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삼국 통일 과정 한번 보자고요. 자, 처음에 나당 동맹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 오케이? 이 백제 부흥운동에서 우리가 하나쯤 보고 싶은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이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인물 중에 흑치상지라는 사람 우리가 조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었다. 고구려 부흥운동에서는 누구 좀 봤으면 좋겠냐면은 건모잠하고 안승 요 정도 우리가 좀 봐줄게요. 안승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당 전제, 매소성 기벌포 전투, 그 다음에 삼국 통일 요 순서 우리가 좀 잘 잡아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의상과 원효인데요. 의상 같은 경우에는 화엄사상이었죠. 화엄사상. 그래서 부석사, 낙산사 요게 키워드고, 기억할 때는 뭐냐, 화요일에 부산에 가서 의상 한 벌 구입했다 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것이고, 원효가입니다. 무예가 래퍼였죠. 래퍼. 무예가라는 노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미타신앙 이렇게 우리가 좀 기억해 주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로 가볼게요. 거란과 여신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인데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파트입니다. 자, 거란의 1차 침입 서희가 막았고 강동 6주를 획득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거란의 3차 침입 강감찬이 막아냈고 귀주대첩이다 라고 정리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진 같은 경우에는 윤관이 별부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동북구성을 축조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 별부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한 다음에 동북구성 쌓았는데 조공 바칠 테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조공을 약속받고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여진이 금나라 세워가지고 4대 관계를 요구하더라. 이것을 당시의 문벌이었던 이자겸이 수용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됐죠?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인데, 고려의 멸망, 즉 조선 건국 과정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은 한 가지인데, 첫 번째 위화도 유턴해가지고 이성계가 실권 장악합니다. 그 다음에 신진 4대부들한테 월급 줘야죠. 그래서 건문세족의 땅 다 빼앗아서 신진 4대부에게 나누어주고 조선이 건국된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 위화도 해군이 이제 답이 될 것이고, 이렇게 순서 묻는 문제로 나온다면은 위화도 해군 이렇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갑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9월 모평 대비했을 때 나왔던 주제는 빼고 없는 주제를 채워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번에는 태종과 세조 볼게요. 태종은 두 차례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이 된 인물이고요. 육조 직계제, 왕권 강화 정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호패법 실시, 성인 남성들에게 호패, 오늘날 민증 들고 다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조, 육조 직계제 마찬가지로 시행했고, 그 다음에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요 안에서 정답하고 키워드 다 나올 거니까 요것만 우리가 꼭 보고 가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경제인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받았을 때 시대 순으로 나오는 문제라면은 5번, 6번에서 시기를 묻는 문제는 아마 조선시대 후기의 경제를 물을 건데, 키워드만 우리가 좀 체크해 보자고요.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은 조선 후기다. 상품 작물이라는 말 나오면은 조선 후기예요. 그 다음에 송상, 만상 이들을 갖다가 사상들이라 하고, 도고는 독점적 도매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키워드가 보인다. 그러면은 조선 후기. 그 다음에 객주여가 개항장에서 물건도 보관해주고 숙박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거래를 알선하는 상인들이었고요. 개시 후시 공적인 무역, 사적인 무역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덕대 광산 전문 CEO, 그 다음에 상평 통보 조선 후기에 널리 유통되었다. 요 안에서 키워드 답이 나올 것이다. 알겠죠? 오케이, 굿. 흥선대원군으로 가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대내정책에서는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정의 문란, 호포제 실시로 이제 해결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환곡의 문란은 사창제 실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경복궁 중건, 실추된 왕실의 위험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면서 경복궁 중건했고, 이때 돈이 필요하니까 당백전 발행해버립니다. 대외정책에서는요, 병인양요 나올 것인데 프랑스가 어디로 쳐들어왔다? 강화도로 쳐들어왔겠죠. 강화도. 그래서 병인박해 때문이고 정족산성에서 양헌수가 잘 막아냅니다. 그 다음에 신미양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문이었고 광성부에서 어제언이 잘 막아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을 것이고, 참고로 이 신미양요 직후에 전국에 무엇이 세워지냐? 척합이라는 것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흥선대원군도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우정척사 운동인데, 바른 것을 위하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라고 합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인데 외국과 우리가 수교하는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통상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개항의 단계고 개화의 단계인데, 각 시기별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우리는 우정척사 이렇게 배웠거든요. 보자고요. 60년대 통상 반대, 이항로의 척하주전론. 전하,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섬멸하소서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체결 직전에 최익현이 외양일체론을 올립니다. 저들이 비록 외인인 듯하나 양적과 동일합니다. 외양일체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개화 반대 이만선의 영남만인서, 요것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무엇에 반발했다? 조선 책략에 반발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당시 2차 수시사로 갔던 김홍집이 중국의 정치학자 황준원, 다른 말로 황준센이 가지고 들어온 조선 책략, 국내에 유포되니까 그것을 조목조목 반박하더라. 그래서 중국과 친한 지 200년이 되었는데 더 친할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이며, 일본은 임진왜란 때 수건이 가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연을 맺으며, 미국, I don't know, 모르는 나라다. 모르는 나라를 불러들였다가 저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누가 책임지냐, 이러한 말들이 있었던 것이 영남만인서. 하지만 상소문 올렸는데 통하지 않으니까 1890년대에는 직접 총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항일 의병으로 발전했다. 됐죠? 그래서 아마 maybe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시기별 우정척사 흐름 잘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9월 모평 보니까 이 난이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동학농민의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은 뭉뚱그려서 동학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번에 왠지 순서 물어볼 건데 보자고요. 고부밀란이 일어났습니다. 조병갑이 갑질을 만회한 거예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난 지역에 파견되는 관리를 안핵사라고 하는데 안핵사가 변태가 왔다. 이용태가 왔죠. 이용태가 와가지고 양반 편만 들고 농민들을 멍석마리에서 패버리니까 뭐다 안 되겠다. 1차 동학이 일어났다. 됐죠? 1차 동학에서 순서 뭐냐, 그 연예인 중에 엑소 멤버 중에 백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한 백현이가 성주다 해가지고 농민군이 연전 연승을 거두니까 뭐다 전주 화약이 체결되었고, 당시 정부에서는 바로잡는 관청을, 농민들은 집에 가죠. 그래서 집에 가서 패정을 기억하겠다. 집강서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 전주성 점령하니까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서 청나라 일본 같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전주화약 체결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주화약이 체결되니까 당시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한테 돌아가라고 했는데 돌아가지 않더라. 누구가?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고 이제 막 우리나라를 막 1차 가보개혁한다라고 하고 청일전쟁까지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왜 남의 나라에서 싸우세요? 라고 하면서 2차 동학이 일어났고, 남북점이 집결해서 우금치에서 싸웠으나 아쉽게도 시금치처럼 패배했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정답 나오면 아마 이 전주 화약과 관련된 부분이 답일 겁니다. 순서 묻는 문제 나오면. 알겠죠? 오케이? 굿. 자, 그 다음에 동학 봤고요.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보겠습니다. 9번 신참의 원칙인데 옛 것을 근본으로 새로운 것을 참작해 간다라는 뜻이고요. 정치적으로는 대한국 국제,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집어넣겠다. 직에 땅 문서 발급해주고 원수부, 황제 직속 부대. 여기에서 키워드 답 나올 겁니다. 됐죠? 오케이, 굿. 그 다음에 항일 의병활동 갈 건데 의미의병의 배경은 단발령과 의미사변.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데 참혹함이 더해져서 국왕께서 뭐다 헤어컷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맞죠? 그래서 의미사변과 단발령이 반발했고, 그 다음에 단발령 처리와 고종의 해산 공고로 해산했다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참고로 주도했던 인물은 누구일까? 유인석, 이송이다. 유인석, 이송. 됐죠? 굿. 그 다음에 을사의병 보겠습니다. 을사늑약 때문이고 2명의 인물이 포인트인데,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켰다가 국왕의 군대와는 싸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항복을 하고 쓰시머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여기서 단식 투쟁하시다가 돌아가시고요. 신돌서 최초의 평민 의병장이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정미의병 때는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에 반발했고, 이때 포인트는 서울 진공 작전이 있었다. 당시 정미의병 중에서 정예 부대를 뽑았으니 그들을 갖다가 13도 창의군 이렇게 불렀습니다. 됐죠? 오케이, 굿.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운동 가겠습니다. 3.1운동은요, 배경, 전개, 결과. 그 중에서도 배경하고 결과가 가장 중요한데 보자고요. 자, 배경에서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요거 좀 잘 체크해 주시고, 민족 대표 3.3민, 그리고 키워드 태화관. 그래서 민족 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뭐다 독립선언서 낭독 후에 자수를 하고, 국민들은 탑골공원에서 만세를 전개합니다. 됐죠? 그래서 서울이 도시니까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산되었고, 당시 일본이 제암리 사건 일으킵니다. 제암리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건물로 불러들여서 불태워서 잔인하게 학살시켜버리고, 유관순 열사가 만세 운동하다가 순국하십니다. 결과는요, 일제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었고, 당시 민족 대표가 없는 상황 속에서 3.1운동이 전개되다 보니까 만약에 if 지도부가 있었으면 성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때문인지 지도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요거 답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굿. 3.1운동에서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요거 고종의 장례식, 요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번에 수능에서 3.1운동 100% 나옵니다. 아, 죄송해요. 99.9%. 알겠죠? 오케이, 굿.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 9월 모평에서 11번 문제 기억납니까? 이야, 대한강복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독립의금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군자가 임금군자예요. 군자. 그래서 임금이었던 고종의 명령을 받아서 인병찬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임금 벽자, 임금을 복귀시키자라고 했다라는 것이고, 당시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했다. 어디에? 조선 총독부에. 그래서 이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받고 돌려주면은 가만히 있을 것이나, 만약에 우리 국권을 이 요구서를 받고도 안 돌려준다. 그러면은 의병 전쟁을 일으키겠다라고 했지만 사전에 적발되어서 해산해 버립니다. 됐죠? 대한강목회는요, 진짜 사나이들의 모임 박상진, 김자진 이렇게 있고, 이번에 정답 나왔죠? 공화정을 하고자 했다는 것이고, 친일파를 처단하고 군자금을 모아가지고 무관학교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대한강목회.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독립의금부와 대한강목회에 대한 탐구활동이라고 해서 1910년대 국내 비밀 결사, 요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알겠죠? 왜냐면 당시에는 무단통치기니까 대놓고 막 칼 쓸 수 없잖아요. 총칼. 그래서 비밀 결사라는 거 요거 하나 잘 잡아두세요. 주제로. 그 다음에 물산장려운동 가겠습니다. 배경은요, 1920년이었습니다. 회사령이 폐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만 하면 회사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신고해서 회사 막 만들었더니만 관세 철폐를 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일본 대기업이 막 우리나라에 엄청 진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엄청나게 타격받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평양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요거는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만약에 대구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라고 나온다면은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거. 알겠죠? 오케이. 굿. 국채보상운동도 9월 모평 대비하는 곳에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굿. 그 다음에 구호는 내 살림 내 것으로 라는 구호가 있을 것이고, 당시 이 물산장려운동은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요것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오케이. 굿. 자, 17번입니다. 17번이 아니고 17번째 주제예요. 자, 형평운동과 여성운동인데, 형평운동은 진주에서 백정이었던 이학찬이 주도했습니다. 당시 백정을 도한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진주에서 백정의 자식이란 이유로 학교 입학 거부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 이러면서 형평운동이 벌어졌고요. 당시 모욕적인 칭호 폐지하라는 거예요. 도한 이런 말 없애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형평사를 만들어서 형평운동을 전개했다. 됐죠? 여성운동 나올 수 있는데, 여성운동은 근호회가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간의 자매단체로서 민족유일당 단체이고, 당시 여성의 단결과 지위 향상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기억하자고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의 이름은 박근혜죠. 그래서 성씨 빼고 근혜죠. 근후에 빠르게 발음합니다. 근후에, 근후에, 근혜. 알겠죠? 그래서 근후에는 여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시험 문제 하나 맞추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 주제. 여기서 핵심은 조선어학회 100% 조선어학회인데, 답이 아닌 선택지 때문에 제가 넣어놓은 건데, 조선어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각야날, 한글날 만들었고요. 조선어학회는 뭘 만든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제일 잘 쓰는 거 뭐예요? 표준어.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통일한 이런 거 제정했고, 이거 후대에 알려야 되는데 당시에 SNS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책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왜 시작인가?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왜? 조선어학회 사건 때문이다. 됐죠? 그래서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해산되게 됩니다. 됐죠? 오케이, 굿. 그래서 이번에 조선어학회 한 문제 나올 거고요. 나옵니다. 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야지 나중에 좀 잘라서 쓰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인데, 배경은요, 신군부의 퇴진과 비상계엄 철회인데, 보면은 이 5.18 민주화 운동 이전에 뭐가 있냐면은 12.12 사태로서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신군부의 퇴진과 비상계엄 철회를 요구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고, 광주에서는 당시 시민군이 조직되어서 계엄군에 맞서 싸웠지만 애석하게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징 중에는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는 거, 요 정도 우리가 포인트 잡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현대의 경제와 사회, 이승만 정부 말고 여기서는 사실 요거예요. 박정희 정부 나오기 위해서 답이 아닌 선택지로 언급될 수 있는 거, 이승만 정부 때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원조경제, 그래서 발달한 산업이 300산업, 세 가지 흰색 산업, 맞죠? 재분, 재당, 면방직, 요렇게. 박정희 정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데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3차, 4차까지 있는데 1, 2, 3, 4차 전부 다 박정희로 알면 됩니다. 수능 수준에서는. 오케이? 그 다음에 경부고속국도 개통되었고요. 수출 100억 달러까지 갑니다. 1977년 행운의 숫자 77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 하지만 위기도 있습니다. 1차, 2차 석유 파동이 있었으나 잘 극복했다라는 것이고, 1차는, 2차는 뭐 나중에 전두환 때 풀리고, 어쨌든 1차, 2차 석유 파동은 박정희 때.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도시화가 계속되면서 뭐가 있었어요? 도시는 발전하는데 농촌은 낙후된다. 농촌 근대화 새마을운동이 있었고, 광주 대전이 사건은 뭐냐?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원래 살던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 생긴 것이 광주 대단지. 전태일 분식 사건은 당시에 선성장 후 분배를 외치면서 노동자들의 인권은 별로 좋지 못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라고 하면서 전태일이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분신했다라는 거 우리가 배웠고요. 전두환 정부는 3조 호황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김영삼 정부라는 건데, 김영삼 정부에서는요 뭘 알면 좋을까? 금융실명제, 그 다음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고, 요때까지만 해도 선진국이다 라고 했으나 다음 해에 우리나라가 빚쟁이임을 만천하에 공개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요 하면서 이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요 외환위기 요거 다 극복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FTA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굿. 이렇게 해서 수능 대비해서 반드시 봐야 할 필수 주제 20가지 봤고요. 9월 모평까지 합치면은 사실 45개입니다. 그래서 이 45개를 보는 데는 제 생각인데 40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사 지금까지 이미 한번 정리했는데 혹시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른 과목 때문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TCC 2편 꼭 봐주시고요. 그래도 나는 다른 과목이 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하루 만에 끝내는 수능 파이널로 빠르게 한번 슥 듣기만 해도 수능 한국사는 쉽게 1등급 만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데 많이 긴장될 겁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면 가장 도움이 될까라고 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수능을 4번 보면서 느꼈던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맞죠? 그래서 이 마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 분명히 보상받을 것이고, 수능은 한 문제만 더 맞추더라도 학교 등급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학교 등급이.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5분만 더 짜내보고 10분만 더 짜내보고 불 싸질러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 한 문제라도 더 맞춰가지고 원하는 목표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마지막은 제가 항상 하는 말, 제가 가장 믿는 말, 강의 끝에 하는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고 여러분들의 가능성도 무한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했고 늘 그랬듯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윤창이었습니다.